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국제유가가 상당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브렌트유가 각각 2.7% 상승을 하면서 4년 만에 고점을 경신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WTI 75달러 30센트에 마감됐고요. 브렌트유는 84달러 98센트에 간밤 마감됐습니다. WTI의 주가 차트 살펴보고 계시는데요. 정배열의 상승 추세가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까만색,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핑크색의 선들이 각각 이평선들을 가리키고 있고요. 이들이 정배열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유가는 때로는 경기 호조세, 때로는 물가의 상승, 또 때로는 위험자산 선호나 달러와 약세를 가리킵니다. 그 시장이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또 어떤 투자 심리를 나타내느냐에 따라 달리 해석이 되는데요. 간밤 국제유가의 상승 근거는 새로운 나프타 협정인 USMCA에 합의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최근 유가 상승은 상당히 복합적인 요인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유가 상승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에 대신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국제유가가 수급이 타이트해지면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유의 공급 차질 이슈로 연말까지 상승할 것이다라고 내다봤는데요. 다만 달러화의 추이와 또 11월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에서 전략 비축률을 방출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한된 상승을 보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9월 대비해서 현재 WTI 상승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가가 과연 연말까지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유가와 관련되어 있는 유가 상승 수혜주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 긍정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유가에 따른 상승에 따른 유가 상승에 따른 수혜주와 피해주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가 올라가면 실적에 도움이 되거나 투자 심리, 기대 심리가 높아지는 섹터들 살펴볼 텐데요. 정유주를 가장 먼저 꼽을 수가 있습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유가의 판매가가 오르기 때문에 정유주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석유의 재고 평가액까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적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유가가 올라가면 바로 주유소에 나가 보셔도 판매가가 바로 연동돼서 민감하게 올라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죠. 또 반대로 유가가 내려갔을 때는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유가 상승은 정유주에 누가 봐도 호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화학주는 석유 화학 제품의 스프레드의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 때문 역시나 이것도 제품 가격의 전이가 쉽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말이겠죠. 석유 제품의 스프레드 추이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호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프레드는 원재료와 또 제품의 가격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조선주도 유가가 올라가면 수주 기대감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유가가 상승하면서 석유 개발이 이어질 것이고 이것은 해양 플랜트 수주로 확대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수주에 대한 기대 심리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건설도 역시 조선주와 비슷한 맥락인데요. 산유국인 중동 국가들이 유가 상승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서 건설이나 플랜트의 수주가 긍정적인 전망이 제시됩니다. 종합상사는 가스전의 운영권을 보유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수혜주로 분류가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포스코 대우를 들 수 있습니다. 또 유가와 가스 가격이 상관도가 높기 때문에 유가 상승 구간에 이 가스전을 보유한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이 밖에도 유가가 올라가면 대체제 역할을 하는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친환경차 판매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전기차까지 수혜 섹터로 분류가 되는데요. 반대로 피해는 유가 상승이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비용으로 잡히거나 유가 상승을 가격에 전이하는데 시차가 많이 걸리는 기업들을 꼽을 수 있는데요. 항공과 여행, 페인트주를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 안에서 유가 상승 수혜주들 조선건설 정유주가 기지개를 켜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주 3인방은 S-오일, SK이노베이션, GS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국내 정유주들이 2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석유보다도 석유 화학 제품인 파라자일렌의 실적이 이들의 실적을 정유주의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페트병이나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원료가 되는 이 PX가 공급 절벽에 부딪히면서 가격이 급등하면서 최근 정유주의 실적을 이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2차 전지 분리막 사업까지 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의 실적과 성장성에 대해서 시장이 크게 주목하면서 최근 들어서 주가의 상승 각도가 굉장히 가파라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2차 전지 분리막은 양극과 음극화할 물질 사이에 존재하면서 이것이 서로 섞이지 않게 하는 분리하는 막입니다. 2차 전지 전체 제조 원가 가운데 약 14%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2차 전지 시장이 확대되면서 SK이노베이션이 하고 있는 2차 전지 분리막의 실적 추이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밑에 연도가 좀 사라지긴 했는데요. 이 분리막 LIBS 사업 매출액은 2010년에 960억 원대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2226억 원을 기록하면서 매출이 급증하는 추이를 나타냈습니다.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SK이노베이션은 2025년까지 분리막 시장에서 글로벌 1위를 기록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조선주도 수주 낭보가 이어지면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은요. 연초 고점을 다시 한번 도전을 하면서 현재 돌파 안착 테스트에 들어간 상태고요. 현재 보고 계시는 대우조선해양은 일찌감치 연초의 고점을 넘어서면서 최근에 상승 추세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조선 3사들이 4분기 시즌에 진입하기에 앞서서 수주 목표의 57에서 70%를 이미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최근에 또 수주 낭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주가 늘어나고 있고 수주 선가도 상승을 하게 되면서 업황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주가 실적에 온전히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2년 정도 걸리는데요. 올해 수주 목표가 무난하게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조선주의 실적 추이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황 회복 기조와 함께 주가 상승세가 계속 나타날 수 있을지 조선주를 움직이는 키포인트 수주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주 가운데 계단식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GS건설인데요. 최근에 GS건설에 대해서 이 계단식 상승과 함께 건설주 전체적인 3분기 실적 프리뷰 주목되고 있습니다. 고민이 필요 없는 비중 확대 시점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해외의 수주가 연말에 이 업사이클의 초입 구간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조선주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 이 시동이 걸렸다라고 보면서 현재 주가는 PBR이 0.88배 수준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고 있었는데요. 따라서 담는 데 고민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GS건설에 대해서 목표 주가 7만 원까지 내다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가 상승 수혜주인 정유, 조선, 건설주들 이들이 실적과 업황 수주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상승 추세를 지속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입니다.